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USA 투데이가 대선에서 공식 지지를 하지 않던 전통을 깨고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그저 다른 당의 두 후보 사이의 선거라면 공식 지지를 안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도 오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자아도취와 연속적인 카오스 생산의 해독제가 될 것이라면서 그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늘 그렇듯이 반대의 어피니언도 실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피니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탑 정치인 가운데 탈 트럼프 표는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마지막 전략으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공격합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전쟁은 짐작보다 심각합니다. 몬타나주에서는 한 블럭의 두 군데 가게가 반대의 입장으로 장사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일부 손님은 마스크 의무화를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라면서 종업원을 질책합니다. 노스다코타주는 현재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가 가장 많은 주인데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의무화도 없앴습니다. 그러자 보건 관계자들은 주지사를 비난하고 파고시의 시장은 주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릴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상대의 발언 시간에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마이크를 끄기로 한 초당적 위원회의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은 크게 비난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이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의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막았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들과 같은 편에서 표를 던졌습니다. LA 카운티는 투표함 방화로 손상된 투표용지 주인인 유권자들과 접촉 중이며 수거를 사흘에서 날마다로 바꿨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경기부양책 합의가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공화당 상원이 백악관과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공화당 상원 총무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경기부양책이 공화당 의원 13표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날에 오늘의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전통적인 어떤 뉴스의 밸류로 볼 때 USA 투데이라는 미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 저널리스트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문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신문이 되지만 발행 부수 자체는 항상 베스트셀러가 최고의 글쎄요. 격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발행 부수는 USA 투데이가 가장 많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지만 제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정말 많이 말을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화전쟁, 정치적인 전쟁이 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언제 문을 다시 닫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문을 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결국은 먼저 다른 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은 이 문제가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딱 14일, 2주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미에서 마스크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나 뉴욕타임스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제가 몬타나주의 해밀턴이라는
곳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몬타나주, 다음은 노스다코타를 전해드릴 텐데 몬타나주나 노스다코타주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아주 뭐 경치 좋고 산맥 좋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곳에서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몬타나주의 해밀턴 카운티의 해밀턴이라는 곳의 한 블럭은 작은 비즈니스예요. 스몰 비즈니스인데 빵집과 커피숍. 손님들이 나이층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손님들의 반응도 봐야지 되고 지금 문을 열어서 장사는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엮여서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그 비전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먼저 빵가게인 리버 라이징 베이커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이 굉장히 많고요. 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전에는 뭐 커피숍이 많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이면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도 되는데 꼭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하이 프랭크 하이 뭐 낸시 하면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또 신문을 오랜 동안 읽고 가죠. 단골 손님인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단골 손님들 전혀 마스크 안 쓰고 팬데믹,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있었어 하는 그 분위기로 지금 그 장사를 하는 이런 그 가게입니다. 가게 주인은 그 손님들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게 하는데 손님들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든 특히 백인이 많겠죠. 몬타나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블럭도 아닙니다. 반 블럭 정도 가면은 빅크릭 커피 로스터라는 커피숍인데 이곳은요. 젊은 사람들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빵집에 나이 드신 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계신 것과는 달리 이곳은 룰루레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그 레깅스를 입고 아니면 그 아기들 유모차를 타고 실내 안에서 손님을 받지도 않습니다. 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유리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또 바깥에 서서 주문받는 사람들도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기가 이 가게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의무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올 여름에 이 몬타나의 주지사 그 스티브 블럭이 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의무화를 했어요. 결국은 의무화를 했는데 스티브 블럭 그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몬타나인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주지사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해도 이 해밀턴이라는 곳에서는 해밀턴의 쉐리프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건 개인의 권리고 개인의 의무이지 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장사터에 가는 사람들이나 마구잡이로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면서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는 겁니다. 다시 그 빵집으로 가면 이 빵집 주인은요. 가게 그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백인들이 싫어하니까 의무화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신문 읽고 커피 마시고 드링크 마시고 하면서 마스크를 쓴 직원들을 완전히 질책을 한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독재자의 명령에 불복하는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독재자는 민주당 주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서브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스텝 가운데서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막 화가 나서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야 하고 야단치는 것을 보면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빵집 주인은 손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손님 가운데서 누구라도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떡하는가도 걱정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역시 그 주위에 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머지 직원들 본인도 격리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손님들도
마스크를 간혹 쓰기를 원하는 손님이 있어도 그 손님들도 마스크를 벗기를 원하는 손님도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only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써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커피숍의 경우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주지사의 명령까지만 있었으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왜 셰리프 국장은 저렇게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윈도우가 있어서 윈도우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커피나 다른 것을 팔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날씨가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깥에는 물론 사람들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제 히링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요. 이 집은 직원이 7명이거든요. 7명 다 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만약에 누구라도 걸리고 나면은 정신적으로도 이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가게 문을 또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몬타나주에서 굉장히 바쁜 레스토랑에 속한다고 하네요. 넵스 그릴이라는 이 레스토랑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명, 가장 바쁜 레스토랑이니까 직원들도 많겠죠. 미국 레스토랑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상황, 사업주들의 그 선택과 손님들의 그 선택, 몬타나주, 산 많고 공기 좋고 하는 몬타나주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몬타나주에요, 라발리 카운티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 비터루트 밸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몬타나주 남서부에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지역에서 한 100마일 정도 쭉 이제 길게 연결된 그 마을 한 2,400 스퀘어 마일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러면 뭐 거의 델라웨어주의 크기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3월 이후에 거의 감염이 없다가 지난주에 케이스가 한 300개 케이스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확진자가 이 몬타나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분의 1은 지난주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컬 학교도 문을 닫았어야지 되고, 몬타나 하면 사냥하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그 유나바마가 우편 폭발물, 그 유나바마가 캐빈 짓고 있었던 곳이 몬타나잖아요. 헌팅 시즌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전염이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추적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주민이 한 5,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 로키 마운틴 실험실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백신을 개발하는 실험실이 있는 곳인데, 백신을 개발하는 실험실이 있는 이곳에서 급격하게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서 누가 됐는지 쫓아가기도 힘든, 몬타나주가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스다코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다코타도 최근에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 스테이트가 블루 스테이트보다 늦게 가는 거예요. 블루 스테이트가 도시고 외국과의 접촉도 많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 중국에서 오는 사람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퍼졌는데, 지금 노스다코타는요, 인구 대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노스다코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그 파고, 인구도 제일 많고요. 파고가 처음으로 시장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는데도 이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누군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룰이 있었는데 그 룰조차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파고는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감염률이 높아지면 시장 잘못이죠. 더군다나 이 파고의 시장이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고의 시장이 그런 그
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주지사 자체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는 하지만 의무화는 안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마스크 쓴다고 뭐 확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지사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반발을 해서 며칠 전에는 소아과 의사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아니 마스크라도 써야지 하면 주지사는 그게 만병통치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걱정이고요. 이 노스다코타는 2주일 전보다 확진자 케이스가 현재 7%가 아니라 70%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스다코타도 몬타나주에 뭐 사람들 많이 간다는 식당처럼 종업원들이 감염되고 하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태고요. 로스앤젤레스도 요즘 보면은 그 천막 식당들 참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직원들이라도 감염이 된다던가 손님들 감염률이 높아지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 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뭐 끝나가고 있다. 백신은 곧 나올 것이고 코로나 코비드 정말 사람들이 지겨워해. 이렇게 캠페인. With the pandemic, they're getting tired of the pandemic, aren't they? Getting tired of the pandemic. You turn on CNN, that's all they cover. COVID, pandemic, COVID. You know why? They're trying to talk everybody out of voting. They're not buying. 네, 이 박수를 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에 대통령이 욕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 욕을 들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을 제가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CNN을 욕한 거예요. CNN만 보면은 코비드, 뭐 팬데믹 하면서 사람들 투표하러 못 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CNN을 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That's all they talk about.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무슨 언론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선거 유세에서는, 범죄자다. 조 바이든 범죄자다. 기자들 범죄자다. 그래서 뭐 MBC 기자를 또 다른 기자가 아니야. 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너 걔를 왜 두두내? 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굉장히 또 그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음성을 선거 캠페인에 썼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난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스텝과 얘기를 하는 것을 폴리티코가 그 오디오를 입수를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재난이다. 그가 TV에 나오기만 하면 폭탄이 터지는데 내가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일 거야. 뭐 이런 얘기요. 트럼프 대통령. Every time he goes on television, there's always a bomb, but there's a bigger bomb if you fire him. But Fauci's a disaster. I mean, this guy, if I listened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파우치 박사의 말을 들었으면 아마 지금쯤 미국 사람들은 50만 명은 숨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뭐 의료계에서 종사한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공화당 사람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같이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잖게 보기도 하고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감히 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대통령이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됐냐면 파우치 박사가 60미닛에 출연을 해서 many show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네, many show에 내가 출연하는 것을 백악관에서 막았다. 그런 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라고 홍보를 이 파우치 박사는 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디지에스터다 내가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테네시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뭐 재선 아니고요. 이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아니다. 아주 대통령과 즉각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우치 박사의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었다면 지금 이제 22만 명 정도 사망자 나왔잖아요. 그것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공화당 상원 의원의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답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일 모레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갭을 줄일 수 있는 그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요. 이런 그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USA Today가 어찌하여 처음으로 미국 신문들은 대체로 이제 사설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 물론 신문이 대선 후보 공식 지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죠. 왜 이번에는 지금까지 안 해오던 전통을 깼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반대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시겠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의학 잡지가 됐건 일반 신문이 됐건 아니면 심지어는 서퍼라는 잡지도 대통령 후보의 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잠시 뒤에 이것도 이제 달라진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4년 뒤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지 더 분열이 돼서 더 힘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뭐 유권자들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미국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벌써 3,4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이번에 물론 공화당이 유권자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 1억 5천만 명까지 투표를 한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14일 남았는데 1억 5천만이라고 하더라도 3, 5, 15, 5분의 1 훨씬 이상이네요. 한 뭐 4분의 1 정도까지도 벌써 했을 수도 있고요. 텍사스주도 조기투표 열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특히 뭐 여성과 나이 든 층 표가 중요하고요. USA Today가 전체적으로 그 하루 발행 부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신문만 있었을 때는 발행 부수가 많았는데 지금 뭐 한 72만 7천 부 정도의 디지털 온리도 뭐 한 50만 4천 정도는 되고 합쳐서 하루에 뭐 읽고 있는 사람이 한 26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넘버1입니다. 발행 부수로는요. 그리고 그 다음이 넘버1은 아니죠. 넘버1은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많고 그리고는 이제 USA Today 그 다음이 뭐 요즘에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문만 가지고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같은 데가 온라인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데 처음이에요. 이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인도스먼트, 이 공식 지지잖아요. 인도스먼트는 인도스먼트인데 디스인도스먼트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데 USA Today의 편집인들이 회의를 했는데 편집인들 가운데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아서요. USA Today는 어떤 기사 자체가 딥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뭐 그냥 살짝살짝 터치하면서 실용적인 건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드 멤버 가운데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을 공식 지지하는데 이 편집인들이 만장일치로 공식 지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넘어서 2016년에 디스인도스먼트를 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힐러리 클린턴보다 조 바이든은 덜 논쟁적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슈보다는 이번 선거는 캐릭터인 겁니다. 캐릭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 USA Today도 대통령 캐릭터가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선거철이 아니고 미국은 지금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 성격 그리고 능력, 정치인으로서 신용, 크레디빌리티가 투표용지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졌을 때 평화적인 권력 이양마저 거부한 사람이 아니던가 이것은 미국의 미래의 민주주의가 아니지라면서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198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의 말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후보였을 때였죠. 로널드 레이건이
유세를 할 때 4년 전보다 지금 미국이 더 좋은 나라입니까? 하면서 강하게 노죠. 이 로널드 레이건의 얘기였습니다. 답은 강한 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USA Today는 만약에 두 당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각 다른 후보가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던 입장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도 오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점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끝없는 자아도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끊임없는 카오스를 생산해내는 것. 이것의 해독제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 worth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이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플랜이라든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플랜과 개인적인 그 선택, 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이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이 지난 4년보다는 지금보다는 미국을 좋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투표가 바이든에게 투표해 주는 것이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또다시 이렇게 대선 후보로 누구를 공식 지지한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USA Today의 사설입니다. 항상 USA Today는 사설을 싣고 그 사설 신문사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실죠.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기고문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지금까지의 선거 유세와 입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켰다. 세금 감면해줬고 세금 개혁을 했고 연방 규제를 느슨하게 했고 에너지 업계에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렸고 실업률은 반대로 크게 줄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협상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중국인을 초기에 못 들어오게 막았고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국인을 굉장히 많이 살려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PP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역사상 아무튼 공공보건을 이렇게 잘한 대통령은 없다. 공공보건을 전염병 시대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였고요. 미국을 4년 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했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할 것이며 국방을 강화했고 이란에도 강력하게 나갔고 소수인종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도왔다. 뭘 도왔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히 읽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린 것은 여기에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펜스 부통령의 그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좋은데 항상 아주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으로서 이렇게 고칠 부분을 고쳐야지 된다는, 고칠까 말까 해서 고쳐야지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국인을 살렸다. 수많은 미국인을 살렸다 하는 부분과 PPP 프로그램을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죠.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말 처음에는 잘했어요. 이렇게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않다가 USA Today처럼 이제 그 대선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 매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학계에서 많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든가 175년 만에 처음, 그리고 랜싯 특별히 랜싯 그 신문도 그랬지만 암 이 부분만 따로 하는 이 신문도 마찬가지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도 208년 만에 처음으로 네처도 마찬가지고요. 로컬 신문도 설퍼라는 것도 그렇고요. 다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데 모두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요. 로컬 신문 설퍼도 마찬가지고 롤링스톤스도
지금 롤링스톤도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롤링스톤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할 때 말한 것과 USA 투데이 사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를 지지하느냐. 무슨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달랐어. 요즘 이런 얘기 안 해요. 물론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hoax,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은 jobs, 일자리를 오히려 늘어나게 하는 그런 그 기간 산업 투자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그리고 어떤 그 compassion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연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끈기, 정직성, 또 그 자제심 이런 것 때문에 롤링스톤은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나온 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루퍼트 머덕이 참 기기묘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 뉴욕 포스트에서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땐 대통령 흠집 내기를 하고 흠집 내기라기보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또 받쳐주고 사설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게 캘리포니아와 연관이 된 일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4대4 8명이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우편 투표가 너무 많고 또 우정국의 우편 투표가 대선의 즈음에서 많아지니까 어떤 기금을 그에 관련해서 늘린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좀 이렇게 뭔가가 일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그렇고 우편 투표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날 소인이 찍힌 것으로 하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소송을 걸어서 그날 소인이 찍혀도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선거관리국 쪽으로요 무효표로 한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급법원에서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사흘 더 11월 3일이 이번에 선거 날이니까 11월 3일 소인이 찍혔으면 사흘 더 그것을 유효표로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주는 힐러리 클린턴이 불과 5만 표도 안 돼요. 4만 4천 표 정도 못 받아서 선거인단 20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줬어야지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격전지고 오늘 일부 여론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줄였다 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사흘 더 말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민주당이 많다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요. 존 로버츠 보수 연방 대법원장이 3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같이 하급법원에서 내린 결정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그 사흘 말미를 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음 주에 그 에이미 코니 베럿이 인준을 받고 그 사이에라도 또 공화당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연방대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지 될지 그건 모르죠. 아직 2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일이 LA 카운티에서 처음 있었다고 하거든요.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우편함이 미국에서 우편함이 아니라 그 투표함이 발보아에서 경찰이 전화를 받고 일요일에 현장에 갔었을 때가 8시경이었다고 하죠. 방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국에서 우편함을 설치할 땐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지역이 공화민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인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충동적으로 휙 이런 가능성까지 막는 건데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이 투표함을 설치를 했는데도 방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한 100표 정도가 지금 그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연락을 한다고 하고 보통 지금 LA 카운티에
그 투표용지 수거함이 72시간 만에 한 번씩 걷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그 투표를 하는 날까지 날마다 걷어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사나워지고 나빠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써 한 370만 명 정도가 조기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조기 투표 시작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는데 열기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주 총무처와 선거관리국에서 걷어내라 하는데 안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피셜이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공식 그 투표함이라고는 빼고 그냥 계속 설치를 해놓으면서 누군가가 그 투표함에다가 본인이 투표한 용지를 집어넣으면 공화당에서 열쇠를 열고 그 투표용지를 가져다가 선거관리국이 아니고요. 선거관리국에다가 가져다 준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많았고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관리국에서 투표함을 그 오피셜 공식 투표함이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은 겁니다. 공화당에서는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민주당의 부메랑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그 third party 제3자가 선거운동 요원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유권자가 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이 사람에게 대신 내가 붙여야지 하면서 못 붙일 수도 있고 선거 당일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가 저희가 자원봉사자인데요. 대신 가져다 드릴까요? 하면 너무 편리해서 예 고맙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명은 해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안에도 있고 밖에도 투표용지에도 있고 서명하는 것. 그러는데 이것으로 해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2018년도에 민주당이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사설은요. 민주당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득을 많이 보고 공화당이 투표함을 설치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형태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선거 요원이 직접 가서 한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받아오는 것이나 투표함을 덕하니 설치해놓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원봉사자가 가서 도와주고 투표용지 받는데 그것과 총포상 앞에 총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이 아무래도 총기 소지를 많이 그 자유화를 원하니까요. 뭐 교회 앞이나 총기샵에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교회 앞이나 총기상 앞에 이 통을 설치하는 게 뭐가 나빠? 민주당이 부메랑 맞은 거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요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었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원래 왜 뉴욕 포스트가 하게 됐는가 보니까 원래 팍스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팍스에서 이걸 터뜨려 주길 원했는데 팍스 TV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컴퓨터가 헌터 바이든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이상은 크리스 월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팍스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주는 정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이쪽 그 언론계에서는 별로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 크리스 월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모든 의심할 만한 일들은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그러나 이 케이스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통 팍스나 다른 데서는 이 뒤에 말은 빼요. 루디 줄리안이 신용 없단 말은 빼고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만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뉴스를 보실 때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지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뒤까지 밀렸나요? 잠시 뒤에 경제 문제 전해드려야 되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백악관이 경기부양책 조금 액수를 늘렸어요. 1조 8천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로 늘렸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대로 2조 2천억 달러인데 문제는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런 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그 상원에서 미치 매코넬이 고려는 하겠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투표에 붙일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의 넘버 2맨이죠. 이 존 슌,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총무입니다. 가 얘기하기를 13명 지지받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을 분열할 것이다. 백악관이 민주당과 저렇게 합의를 하면은, 또 인디아나주가 지역구인 마이크 브라운 의원도 선거하기도 힘든데 공화당이 그렇게 큰 지출안을 지금 상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을 74%로 봤는데, 그 사이에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점검해 보니까 75%로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코노미스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지막 카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공화당의 그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죠. 프랭크 런치 씨가 이런 공화당의 그 아주 후진 그 캠페인은 내 평생 봐도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보이게 한다. 반전할 기회는 있어요. 2주일 남았으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